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매달 5,000건의 경매 물건을 보고 그 중에서 안전한 500건의 물건만 찾는데요. 오늘 우리 윤님들께 추천드릴 물건은 오랜만에 하남 아파트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하남 아파트는 수요가 워낙 많은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실 분들이 많이 낙찰을 받으시는데요. 그렇다고 또 단기 투자하실 분들이 완전히 입찰을 안 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물건은 누구에게나 다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이다 라고 전달을 해드리고요. 들어가기 앞서 제가 4월 19일 토요일날 경매 낙찰반 2달 과정을 다시 한번 오픈을 했는데요. 개인별 1대1 투자 방향성부터 현재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면 되는지, 그리고 경매 실전 수업과 1대1 추천 물건까지 경매를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게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강의니 경매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19층이네요. 층수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감정가는 8억 9,400에서 지금 1회 유찰되어서 6억 2,500, 6억대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총 층수는 20층이고 20층 중에 19층이니까 층수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탑층과 차이가 안 나면은 뭘 보라고 했죠? 경매 물건이 탑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9층이고 여기가 20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9층이 탑층이 아닌 물건입니다. 보존연식은 2015년식으로 비교적 준신축에 해당되는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사진을 보면 깔끔한 아파트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현관문도 당연히 깔끔하고 도어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별다른 특징은 안 보이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선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방 3개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2개가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단지 정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지 정보를 볼 텐데, 일단 동호수 공시가격을 보시면은 여기죠. 201동이고요. 평형 정보에서 19층 이쪽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탑층은 아니고요. 19층 5호로 이쪽 물건입니다. 110.02B2 라고 써있네요. 이 타입이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단지 정보 볼게요. 이 물건은 세대수가 615세대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완전히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대수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요. 총 주차대수는 742대로 세대당 1.2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다 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냥 딱 빡빡하게 그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은 이렇게 다양한 타입 중에서 요거 B2였죠. 요 타입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타입을 보시면은 이렇게 4베이 구조가 있죠. 이런 물건보다는 당연히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평면도가 없고 이렇게 2개만 비교해 보시면은 이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고 드레스룸이 따로 있는 계단식 물건의 구조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단지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장점이 충분한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입지 정보를 볼 텐데, 경매 물건 이쪽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쭉 축소를 해보시면은 여기 어디나 해서 봤더니 더 축소해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상당히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시면은 여기 개발을 눌러서 보시면은 9호선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지만 이쪽 인근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지금 보시면은 사업 기간이 31년까지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남긴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추후에는 여기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의 역세권, 그리고 현재는 여기 상당히 멀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은 자차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배도 약간 빡빡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여기 멀다 뿐이지 편의시설이나 생활인프라는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물건인데, 일단 학군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중학교가 있고요. 옆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위쪽에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다시 위쪽으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깝진 않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80m니까 걸어서 가면은 약 한 10몇 분 정도 걸리겠죠. 한 1km 정도 내외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초, 중, 고가 어느 정도 인근에 전부 다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경매 물건 기준으로 여기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이쪽에도 행정복지센터와 그다음 우체국이 다 같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도
도보로 걸어가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인프라는 이쪽 조금 얇게랑 이쪽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 거주하기에는 역만 좀 멀다 뿐이지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뿐더러 여기가 깨끗한 아파트들만 있죠. 그래서 생활환경, 주거환경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쪽 물건이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만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만 봐도 거래가 지금 완전 잘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거래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월달에 16층, 11층이 9억, 8억 9,500 거래가 되었고요. 1월달에 9억, 9억, 그리고 12월달에도 거의 8억 9천, 9억으로 9억 내외 정도, 거의 9억 정도가 시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호가를 한번 보시면은 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이 9억에 나와 있고 중층이 9억 5천으로 껑충 뛰었네요. 근데 이거는 거래가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9억 정도를 시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만 여기서 참고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9억이고 호가는 9억 5천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5천이란 갭이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실수요자가 9억 5천원 너무 비싸고 9억 2천 정도면 살 의향이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의 실제 수요 조사를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기존에 거래된 내역을 바탕으로 9억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세를 9억이라고 봤을 때 지금 최저가 얼마죠? 6억 2,500이죠? 지금 감정가보다도 높네요.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지금 2.8억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거의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9억 1천에서 9억 2천 사이에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리분석상 안전한 물건이기만 하면은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권리분석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 요약본으로 한번 볼 텐데 이 물건의 갑구, 을구를 보시면 갑구에는 임의경매가 있고요. 을구에는 쭉 내려서 보면은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권리는 있지만 실제로 있는 거는 임의경매, 근저당, 전세권 세 가지 권리의 종류만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소기준권리 후보군 7가지 보죠. 압류, 가압류, 처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말소기준권리 후보군들이고요. 이 후보군 중에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후보군들 중에서 가장 빠른 거 뭐죠? 요겁니다. 15년도 7월 15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후보군들은 전부 낙차로 말소 기준 권리도 마찬가지로 말소, 즉 등기부등본상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최선 순위의 설정에 써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고 나옵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임차인 내역에 대부업체가 써 있어요. 대부업체.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을 건 사람이거든요. 이 전세권을 건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에 다른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도록 설정한 것일 뿐이지 이분이 뭐 돈을 먼저 받아가는 선순위 임차인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물건은 12월까지 약 200만원 정도 미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납이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미납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시세를 9억을 잡고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추천드리는 입찰 가격은 8억 4천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단기 투자하실 분이 아니라 실거주 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고요. 단기 투자는 8억 2천 정도를 입찰하셔야지 수익이 남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준신축 물건이기 때문에 8억 3천까지도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25년 3월 31일 월요일날 성남지방법원에서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건은 단기 투자, 실거주 하실 분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 좋은 물건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